안녕하세요. 저는 상서동에서 상서동 20동에 사는 정영숙입니다. 저는 이게 동네에 주민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주택하고 철도 정비당 아파트 물타리를 하면서 아파트가 나무가 엄청 많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 좀 해주시고요. 그 끝으로 봉지가 한 70평인가 80평의 봉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만 구성해 있고 잠목이요. 그래서 거기를 화단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으로 해주든가 이렇게 정비를 좀 해주시다고 주민들이 저는 그 동네에서 통장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민들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니까 전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쳐다보고 있나 아파트는 정비당 분설과장이니까 정비당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 가지가 돌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못하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다는 한 80평 저 교통과장님. 예,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저희 땅일지는 모르겠고요. 거기 땅 소유주가 어딘지 확인 한번 해보고 협력 가능해서 저희가 꿈이지 같은 데도 협의에 의해서 공화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확인하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거기 몇 번째입니까? 저도 가봅니다. 꼭. 새마을 3길. 예? 상서동에 새마을 3길 앞도로입니다. 새마을 3길 34번. 주소로는 상서동 321-16번지고 321-16번지요. 그 앞도로고요. 예. 목포도 그 앞도로에 있습니다. 큰 정비당하고 연결되는 정문에 연결되는 큰 도로에 이게 적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끝나고 거기 가볼 거예요.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거니까요. 저도 여기 꼭 가보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이틀 지나고서부터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새벽에. 저 그냥 우리 기사분하고 수행해주신 분하고 다 가봤으니까 여기 반드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 다른 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감동에서 자율방법 대장을 맡고 있는 고이자입니다. 저는 지금 5통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4통에 한국텔레아 기숙사가 오래전부터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깜깜하고 예전에는 거기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해서 제가 계속 신탄 지구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철망을 쳐놨어요. 다음에 근데 보기에도 좀 흉물스럽고 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도감동의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 혹시라도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그 한국타이어 기숙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민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타이어 기숙사 보시기에 국장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어떤 조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기숙사 준비할 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개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도감동 1구역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라 중앙중학교로 중심.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여기 재개발 계획 없어?
조합 지금 뭐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쪽은 아예 제가 볼 때는 거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까 혹여라도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최근에 살짝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한국사에서 요양병원으로 개조해서 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몇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한국사에서 요양병원을 하려고 한다면서 개보수해서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그 기관장 회의할 때 한국타이어 공장장도 오시나요?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관장은 한국타이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본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그 한국타이어 지금 문제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이거 기숙사 문제,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문제, 조각판 설치하는 거, 또 몇 가지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공장장 제가 가서 만나면 되지. 네, 제가 그 뭐 누구 만나고 이런 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아마 내가 아침에 본 것 같은데 보고서 올라오고 있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되면 한국타이어 방문 일정 잡으시고 그 지금에 있는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놔둬서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우선 당선된 걸 매우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전 잠호원의 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잠호원 직원들이 5명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잠호원은 그 대전, 충북, 세종을 아울러서 단 하나밖에 없는 출산 지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정원이 30명 있는 곳인데요. 이 아이들과 엄마들이 너무나도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는 공간은 3.7평 정도의 욕실을 포함한 공간에서 살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100일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함께 나가서 산책할 만한 곳이 저희 시설에도 또 시설 밖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잠원 인근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인근에 다 공장입니다. 저희 인근에는. 그러면 공장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산책로나 그런 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법정 종사자 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24시간 케어하고 또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미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계속 요청을 하지만 몇 년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태경 시장님과 함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2가지 이외에도 많습니다. 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해요? 예, 빨리 있나요? 왜 그게 도시 녹지국장입니다. 공원 설치가 잠깐만 공원 설치 잠깐 앉아보세요. 이거 담당하는 국이 어디에?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잠원이 시의 시설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사단법인이냐 아니면 재단법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설립한 법인입니까? 사회복지법인? 과장 네. 사회복지법인
네, 사회복지법인님. 그 수탁기관이 지금 우리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가톨릭. 가톨릭 어디에 있어? 가톨릭 재단에서 지금 우리 연축동에 이렇게 있는 가톨릭 재단에서 지금. 아, 거기에요? 네. 그럼 회덕동 하실 때 오셨어야죠. 잠원에서 여기 네? 잠원은 요 근처에 배우 더감동입니다. 더감동이에요? 네. 지금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도 그게 아, 그럼 대전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예산이 우리기로 내려옵니까? 네,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는 수탁을 해서 그냥 주는 기관이다? 네. 예. 저 자본 안 가봤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몰랐습니다. 이따가 퇴근할 때 거기 일본으로 제가 여기서 끝나고 가겠습니다. 청아님, 사실은 이 출산 지원 시설은 은폐하거나 숨어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저희가 소외된 시설이어서 저희가 또 그와 함께 뭔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저희 충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과장님, 공원에 그 주위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맞습니다. 공원 만들 때 있어요? 아니, 거기가 다 지금 저희가 공단이라든지 그걸 잘 항상 이쪽 근처거든요. 투자기도 별로 없고 제 상품 공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박 국장님 일어나세요. 본인이 답하실 거 아니에요? 공원을 만들 만한 장소가 있어야 일단은 시설 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안 가봐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공원을 유치를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연결될 때 거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거기에 공원을 시설 결정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주변 개발할 때 좀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희님, 허태정 시장이 분명히 구를 연두하고 해요. 1순위 여기 저랑 손잡고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제가 허 시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예요. 근데 꼭 여기를 들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 기관도 스포렉스의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허 시장님도 돈 내놓으라고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에 맞게 주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실은 공원을 딱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딱 얘기하니까 도시계획상에 공원 용지가 있어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공원을 그리게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요구를 딱 하길래 머리가 띵했었거든요. 제가 허 시장님이 대덕구 방문하면 1번이 우리 잠원을 같이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제가 그 가본 길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면에 우리 더감동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운전시장 이상봉입니다. 우리 재개발 사업에 더감동에 지금 1통, 2통이 묶여서 그것이 시작한 지가 보통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것이 지금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런지 아직도 좀 정확하게 그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신탄진 IC 진입 저 밑에 이문구 복개천 쪽에서 올라오다가 신탄진 IC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직진 차선 하나하고 우회전 차선 하나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더감동에는 더감상도 평촌에 복정동이 있지만 특히 이 톨게이트 위쪽으로
상권이 좀 농협 뒤쪽에 그쪽에 그 소상공인들이 소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항상 교통이 불평 엄청이 많아요. 교통량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주차 문제가 그쪽에 빌라가 많고 그래서 심각한 그런 형태가 돼서 혹시라도 주차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서부터 하시죠. 유지도 국장입니다. 저희 그 사업 내용은 더덕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2년 12월인데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을 받았고 그동안에 이제 사업 설립을 위해서 동의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뭐냐면 지금 동의용이 좀 부족합니다. 동의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조합선 2가가 지금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동의를 맞춰서 다시 저희한테 그런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제 그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신탄진 IC 직임료 확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사업비 30억을 이제 확보해 된 상황이 됐습니다. 보상비가 27억, 공사비는 4억입니다. 근데 이 보상비 같은 경우는 일반 교부세나 근로보험으로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당장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시장님이 이제 방문하실 때 12 보조금으로 거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공을 쳐? 네, 말씀하세요. 네, 국장입니다. 주차 시설은 사실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시설을 마련한 데 있어서 그 상업지구나 지역처럼 이미 형성된 곳에서 부지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필요한 곳에다가 저희도 사실 실태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종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일단은 부지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성우 자치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고민해 주시고 부지가 혹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지 찾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관심들을 먼저 가져주시고 그러한 위치가 있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기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되고 여기 오셨어요? 이 구역 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타운에 미팅할 때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잠깐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해주세요. 지금 몇 프로 받았어요? 받았던 프로에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조합장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동의율이 모자라서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한데 정비업체는 어디예요? 아니요, 저는 통장, 통장입니다. 아니 그걸 그러니까 주관하는데 주관하는 주택조합에 오셨냐고. 통장님 말고 주택조합이 안 오신 거죠? 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통장님, 회장님 이게 재개발, 재건축 중에 거기는 재개발에 해당됩니다. 동의율이 65%를 받아요. 요 구역에 우리가 재개발해 주세요 해도 좋습니다는 동의서를 65%를 갖추고 그 이상을 받아서 서명한 것과 같이 서류를 박남철 국장님과 서류 수세에서 작성해서 내셔야 우선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거 못 갖춰 있다. 이게 법적인 요건이에요. 재건축은 60%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만 있고 땅은 내게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토지의 2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요 지역에 1구역이 지정이 된 요 구역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대덕구에 갖다 내시면 그것을 전부 심의를 해서 시하고도 다시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거기 재개발, 재건축 해야 돼.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노후도가 한 70%가 됐어, 몇 프로가 됐어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가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안 칠까, 공원은 여기다 놓을까, 도로가 좁으니까 셋백으로 들어와서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갈까 등등등을 다 검토를 하는 게 추진위 단계예요. 여기는 동의율이 75%가 돼야 된다. 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조치가 니네 뭐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다가 거기 주민들 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와서 박남철 국장이 재개발의 재건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졌을 때 임대주택은 전체 협의해서 전체의 동호수의 호수별로 몇 세대에 10% 이내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쭉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지 말지를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행정에서는 그냥 모르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르시잖아요. 다 모아다 놓고서 설명 듣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어떤 업체가 OS라고 해서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받으러 다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동의를 받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실질적인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다가 다시 안 되면 도시 재생을 넣든 뭐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 회장님을 하시니까 그쪽에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다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우리가 15년 걸리는 걸 짧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가 저희 그 TF팀의 그 재개발 재건축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IC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1번으로 꼭 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내렸더니 27억이 들여서 옆에 주유소 이렇게 나가는데 그 땅을 사는데 27억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서 당정협의회 하는데, 우리가 당정협의회 언제죠? 8월 25일인가? 이렇게 맞죠? 29일. 예, 8월 25일 날 박정현 국회의원 저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다. 너무 거기가 막힌다. 그렇게 하고 시장하고도 이 얘기를 하겠다. 보상비에 대한 건 우리도 내지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건 프로젝트 팀도 가동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번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참고로 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7월 1일 당선돼서 여기 취임했는데요. 제가 쓸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방언입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어떻게 했든 저는 모르겠고, 지금 없어서 없는 살림에 빚은 못 내고 꿋꿋하게 잘 그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해보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사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비례동에서 작년에 40억을 땄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상인회에서 40억을 중앙에다가 해서 3년 만에 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헐고 거기에다가 해서 주차장에 땅값으로 40억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우리 주민들이나 그 상인회 마냥 우리 같이 해야 된다. 그거를 넣는 사람들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찾아보셔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고, 우리는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도우미 역할이지 주는 아니다. 그 일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주차장이 필요하고 우리 상정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사례는 비례동의 상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롤모델로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후보 질의 받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노민 신탄지 중소회장 서정입니다. 안 들리십니까? 앉으세요. 그러고 앉아서 하세요. 저희들 저는 뭐 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인 편에서 가지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평촌 상서지구에 입주한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취약한 게, 옛날에 제가 지금 여기서 사업한 지가 올해로 만 30년이 되는데,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보면은 우리 철도 인입선 그 위에 이설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이게 이설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주한 업체들이 좀 거기서 좀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형식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뭐냐면은 그 철도 차량 정비상 최북단서부터 600m를 전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 입주한 업체가 한 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즉 말해가지고 무슨 뭐 컨테이너를 갖다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하역을 하더라도 큰 도로가에서 내려놔가지고 그거를 1톤차나 2톤차 이런 걸로다가 다 공장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뭐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현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그거를 저희들이 한 20년 전서부터 건의를 하고 그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절대로 갖다 나머지를 구간을 갖다 600m를 줄이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큰 길이라도 좀 하나를 지하도를 뚫더라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장님이 주신 과제가 제일 네, 물론 힘든 건 아닌데 이게 그 철도 차량 정비상 그 철도 자산 관리 공사하고 이 연계가 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끝없이 갖다가 제가 건의를 안 드리고 말씀을 이슈화를 안 시키면은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구청장님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동 한번 좀 방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해가지고 그 현실을 갖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성룡시에 없나요? 이번 주 일정이 새벽에 제가 6시 반에 갑니다. 저는 6시 출근. 네, 그래서 거기 보여주시면 집에서 제 6시에 나와서 어떻게든 제가 가서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누가 답변 좀 해봐요. 그리고 도시 녹지국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어렵게 철도 이입선이 이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단절돼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나마 이제 이설이 이제 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데,
600m는 반드시 또 그걸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못 건들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이림철도 이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 철도 그 이설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용역을 좀 추진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갖고 올 것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용역 추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씩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철도가 이제 어렵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진행되고 나서 좀 더 현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아무튼 철도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림철도 이사람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부터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부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큰 사고가 났다든가 정말해가지고 뭐 큰 대형 화재가 났다든가 이러면은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은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은 막다른 골목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차가 엉긴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갔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다시 차를 물려서 앞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게 만약에 힘들었으면은 거기 산업단지를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소방도로다가 여기 좀 같이 이걸 했으면은 좀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좀 누락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협조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 할 때 그 사실은 국도 17호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그게 일본 제도에서 폐지가 됐고, 그 나름대로 저 산업단지 그 협조지구 조성을 하면서 그 주 진입도로가 좀 개설돼서 조금은 해소됐다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또 이달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일시계 그 건설복 있는 부분, 거기가 사실 이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애매하게 좀 단절돼 있더라고요. 공사가 완료돼도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건 저희 시약을 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절된 부분은 그 연결을 해주면 산업단지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고요. 시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종점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회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민원은 안 넣습니다. 예. 제가 인수위 때 그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철도가 우리 언제 없어지죠? 정확하게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내년도 10월이라고 했던 거 언제라고 했던 거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에 기본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인수위 때 제가 강하게 지휘를 했어요. 거기에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철도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왜 도시계획에 안 서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인수위 때 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뭐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계획을 부랴부랴 지금 세우고 있고, 그 세운 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평촌 산단에 플랫폼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냐고 제가 그 이때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실은 들여다 보려고. 소방도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청자마을, 현자마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이런 데가 아직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꼭 필요한 동네가 또 그쪽이더라 하면서 도로 새로 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노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노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전체적인 것은 좀 거기에 어느 분이 나오셔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선거 때도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이 어떻게 되셔서 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나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반에서는.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또 회장님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발달장애인 대동투지의 지자 박성아라고 하는데요. 이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좀 다른 분들한테 좀 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반드시 필요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일상생활 대상보험이라고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보험도 구청에서 시에서 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덕구에는 발달장애인들이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입힐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해서 구에서 좀 이 일상책임 예산보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다른 시구에서도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대전은 아직 안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가 될 겁니다. 대전은. 그래요? 하지만 예. 서울이나 대구나 경기권에서는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부 준비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발달 장애인에 관해서 지금 이제 법이 많이 비정규직을 조시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관련 부서랑 좀 얘기해가지고 알아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대덕조합 사회복지관 장애 주간 이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순입니다. 지금 옆에 질문하신 분께서 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법정 배치 인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종사자 1명당 장애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몇 년째 대전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종사자 1명당 장애인, 발달장애인 4명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금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그 사회복무원 배치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럼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개별 활동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인력 부족으로 저희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사회복무 요원만이라도 인력 배치 요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 죄송한데요. 네. 저번에 타우라 미팅 하실 때 안 오셨죠? 그 기관들 제가 타우라 미팅 했었습니다. 근데 또 안 오셨었죠? 보셨었어요? 옆에 앉았었죠? 보셨었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하시려고 하죠? 아니, 제가 지금 타우라 미팅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수 있게 했어요. 가득 차가지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그때도 똑같이 했어. 지금 이게 다시 한 번만 재방송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부기가 아니라 이제 시하고 공비를 받는데요. 그 예산 법인의 세율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법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금 현재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부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이게 법이 2004년도부터 이 나라에서 주던 사회복무요원과 구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00%를 사회복무요원을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좀 줄어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사회복무요원이 많지가 않아서요. 배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혹시 배치된 거 급한 부분들 해드리려고 관련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 다시 한번
재방송한 거예요. 저번에 똑같은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대전시가 공통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허 시장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좀 우리가 복지만큼은 좀 변화와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코가 지금 적자입니다. 해주려고 해도 5,500억이 적자인데 지금 그 얘기부터 하시길래 내년도 예산이 우리 반도체 기업이 호황 때문에 세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시에서 세우도록 저도 압력도 넣고 허 시장 만났을 때 얘기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 시장한테 우리 타운홀 미팅 했다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에 시에 관련된 사항 중에 10거 중에 복지는 복지대로 해서 허 시장한테 전달해주고 교통은 교통대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국장도 제가 직접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뒤에서부터 예, 앞으로 오는 걸 하시죠. 네. 저는 덕안동에 사는 송희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시니어 오케스트라 그 네. 대덕구에 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출범을 했는데 30명을 이끌고 나가다 보면은 지휘자 감독님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감독님이 오셔서 다 해주셔서 각 구청 그 행사 때마다 가서 다 해주고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1년 하고 나니까 그 복지관이 단단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1년간 봉사를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근데 지금 올해 지금 7월인데 감독님 없이 저희들이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두 번째 얘기하신 거죠? 네. 예. 예. 부채관이 뭐예요? 왜 눈치 보고 있어? 그리고 그럼 국장님이 얘기해봐요. 지금 시니어 분들이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이렇게 취미촌이나 그런 데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면 각자한테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각자한테 지원을 해드리는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덕구에 오케스트라 팀이 지금 저희들 구립이나 시립이나 그런 그 저희들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만든 그런 거는 없죠. 각자 자신 건데 이 부분은 일자리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복지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원해 주는데 참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은 그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감독님을 모셔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국장님 앉으세요. 제가 지원을 좀.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합창단이 있죠. 예, 여성합창단은 우리가 구에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겠죠. 근데 시니어 오케스트라는 본인들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뭉쳐진 그룹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새마을공고의 노래 교실 이런 데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도 그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 서일스님이 그 치시는 타악기 이렇게 두들기는 거에 저도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야 지원금을 줬을 때 저희도 여기 행안부 감사나 대전시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저 양반들도 그 퇴직하고 연금 받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왜 뭐 찜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지역의 행사할 때 저희들이 불러서 그 뭐 이렇게 수당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비 아니 참가비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공연비 이렇게 보상금 예, 보상금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에는 저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행사의 주관하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주관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비 꼭 주셔야 돼요. 저기 이선규 국장님 돈 저 연금에서 주세요. 예. 지금 아예 국이 오케스트라가 많지. 예산만 받아오세요. 로또를 맞춰 보시더니. 하여튼 제가 예, 상황 마무리가 됐고 자세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요 앞에 예, 여기 요 앞에 계신 분. 저는 사무대는 너무 노후되는데 재건축이나 주상복합 같은 걸로 근데 세대수가 너무 작거든요. 추진하시는 분도 없고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아, 얘기 좀 해보라고. 근데 오늘 저희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아 그래요? 지금 어때요? 예, 지금 들려요? 예, 들립니다. 제가 노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어디요? 요 앞에예요. 요 앞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어요. 몇 동? 대원 아파트라고. 대원 아파트. 네. 그리고 평수도 작고 예. 5층 건물인데 예. 세대 수가 얼마 안 돼요. 45세대. 예. 근데 전에부터 거기를 이제 주상복합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오늘 시장님 오셨을 때 어떻게 가능한가, 부천장님 오셨을 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세대수가 너무 작으니까 예.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서는 소규모 주택 사업도 있고 가로정비 주택 사업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주택 사업, 재개발, 가로정비 주택 사업에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준다가 제 소신. 왜냐면 그렇게 딸랑 쳐놓으면 나중에 그 일대가 도시개발해서 재건축하려면 그게 왼수입니다. 지금 우리 신탄지 성공동 앞에 보면 그렇게 조금 아파트 빌라 마냥 쳐놓은 거 그것 때문에 재개발이 재건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우리 이상복 회장님한테도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 마냥 그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에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지 구에서 거기에다가 가서 여기 재개발 해야 될 사인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저기 연금 다 못 받습니다. 그 점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부장님. 네, 저는 다방 15동의 김순가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기 세일초등학교에 문화복합센터 생긴다고 한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언제 되는지 예. 하고 버스 노선 예. 우리가 구빌이다 보니까 네. 차가 한 대만 다녀요. 버스 한 대만 다니는데 사실상 시장 같은데 여기 칠탄 시장만 나오려도 한 번 더 타야 되고 한 정거장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7.5분 정도 선관위까지 좀 늘려주실 수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생일 복합에서 권리를 지금 재작년에 사업 선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걸 완료해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해결해드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다 도로하고 연관된 건데 그 토지 대상 토지 중에 한 370, 80평가량 되는 부분이 교육부,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땅이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정리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방비가 75억 정도가 되는데 시하고 지방비 나누는 부분을 갖고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좀 주셨죠? 버스 전문가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부장입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버스 전문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장님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계시고요.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에서 그 분야별로 지금 의견을 다 잘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접수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 한번 찾아뵈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예, 700억 원 이렇게 연장하는 문제도 거기다 담아놓으면 제가 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일초 복합문화센터 치는데 제 현장 갔었어요. 알박한 땅이 하나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하셨죠. 교육부 땅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걸 교육부 땅을 대전 교육청 땅으로 등기 이전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시설사업소장이 그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건 지금 이선규 국장이 얘기한 거와 똑같고 그러면 그게 언제 할 수 있냐 안 되면 서류를 만들어줘라 내가 교육감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원래 계획에는 저희들이 2029년에 완공되는 거로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빨리 땡기기 위해서 교육감도 만날 예정으로 있으니까 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명의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05번은 어디 노선에 대한 건 다시 우리 과장님이 전화 드릴 거예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이제 잘못해서 의료 지원 사업을 하다 우리 부자라갑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기본 시설형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 수급자로 해서 이런 지원적인 부분을 이소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수급자가 되는 과정, 시설 수급자가 되는 과정이 수급자가 되면 저희들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그 심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꽤 길게 걸려서 실상 출산 다 이루어지고 퇴소할 때좀 돼가지고 수급자가 나오는 상황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 부지장님을 뵙고 사실 저는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면 뭔가 노력해 주시겠구나라는 오늘의 믿음이 좀 생겨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들어와 가지고 수급자가 되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할 텐데 지금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득변이 되는 대상이 거의 없고 거의 보면 한 전체적이에서 한 5% 미만 정도 소득자 결정이 안 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누가 구에서 누가 해요? 저 생활지원과에 샀는데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행복 이업으로 네. 신청서를 입력을 해서 전산을 뿌리는데 거기에 오는 자료가 10월 정도가 걸립니다. 어디서 우리 보건복지부에 네, 그게 자료가 다 저희 건강보험료 자료 모든 그 몇 가지 자료가 60여 가지 그 모든 금융까지 다 해서 자료 넘어오는 게 한 10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 빨리 하려고 해도 그 처리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 타워를 미팅할 때 가서 둘이 손잡고 갈까요? 얘기하러? 저는 사실은 여기 구청 내에 제 일반 구청 내에서 업무적인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달라서 네.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사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라면 이 부분을 예. 조금은 해소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네. 저 한 가지 제가 그냥 키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저 죄송한데 신문보다 늦으세요. 아니에요. 저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봐요. 그래서 신문보다 늦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의 행정 시스템이 그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어디지 법인동 하는데 구색성 있는 사람들 거기 담배깡통을 잔뜩 갖다 놨어요. 진해 땅에. 근데 흡연을 맡고 다니는 우리 주민이라 해서 그 주민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구색청에는 담배 피워서 못 살겠다. 담배깡통 치우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게 더 빠르니까. 지금 그 내용은 구색청에 넣으세요. 그러면 행안부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일찍해서 내려줄 수 있게. 시스템적인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얘기하시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덕암동의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인데요. 네. 지금 현재 덕암동에서 지금 이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름드리 그리고 또 석궁동 커뮤니티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공간들을 사실 여기 계신 자치회 회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활발하게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무료 대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군데 아름드리랑 석궁동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저희 친구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게 한 30-40명이 되는 장애인 친구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시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해서 그 30-40명 되는 친구들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아요. 근데 지금 구청장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스포렉스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곳에 아름다운 운전자회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스포렉스로 이제 모이게 되면 남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남는 공간 다 팠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팔아서 보태야 거기다가 살 빼기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그 공간 돌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공간들이 생긴다면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주민들의 이제 주민분들도 이제 그건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시는 사업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일인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료로 개관해 주시는 건 당연히 이게 공동체니 해줘야 되는데 그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대의 건물이 누구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그 시설을 해주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지금의 대덕구에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줄고 전체 예산을 줄이려고 저도 제사에 깎는 거예요. 그 깎은 살에다가 뭐를 어떻게 손을 얹어보시려고 하시면 뭐 어떡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예. 네, 도감동 11동 무순계 통장입니다. 예. 아니 어제 이 자리에서 예. 대덕구 그 야구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연료 전지 발전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예. 내가 구청하고 관계가 있냐? 예. 하여튼 그 내용 그리고 말씀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아니 글쎄 구청에서 그거 관한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네. 구청은 관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 어제 여기서 그거 했어요? 네. 근데 왜 보고를 안 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 누가 와서 했는데 시 경제 쪽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봤어요? 경제과에서 연락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야구장 거기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 이게 하는 걸 하겠다라고 와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박아 뵙고 시킬게요. 저 몰랐습니다. 지금 얘기해서 알았고 되게 좀 그런데 야구장 저 거기 가봤습니다. 야구장에 그거 설치하는 조건을 저는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야구장을 야구장답게 만들어 놓고 하든지 말든지 해라. 세 번째, 야구장 스탠드 밑에다 넣어라. 보이지 않게. 지하. 네. 지하. 네, 저도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야구장을 잘 만들어주고 야구장에 보이지 않게 스탠드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경사가 지잖아요. 요 밑에 넣어서 해라. 그게 제 일관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험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수위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렇게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예, 다음에 또 뭐 없으신가요? 아, 여기 회장님 머리 아프십니다. 저번에도 타운의 미팅 하셨잖아요. 또 해요? 정경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가슴이 찌르는 소리만 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쌀 좀 계속 도와주세요. 예. 못 도와주고. 일단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말까요? 먼저 이제 아까 우리 삼서동 통장님 정 통장님이 이제 통장이 먼저 주택
폐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하려고 이제 했고,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올라가는데 그쪽 국계공사 너무 그때 이제 저기 건설과장도 왔다 갔는데요. 그 회장님이랑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한 가지 이제 스마트 플랫폼 사업 그때 또 왔다 가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플랫폼 사업이 뿌리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국가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것을 좀 청장님이 또 왔다 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하고 올라가는 그 길 얘기해봐요. 일단 목회공사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관련 부서랑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관련 KT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공문을 보내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 해주셨던 뭐 한전주 이설이나 지금 다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 대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 이게 참 더디죠. 저도 답답해요, 정말로. 저 승질은 급하고 일을 할 것만큼. 스마트 그린 그 플랫폼 때문에 제가 경제부장님 그제 갔었나요? 경제재단? 어제였나요? 어제 새벽에 거기를 가서 브리핑을 1시간 넘게 하고 저도 딱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29일 날 소상공인 하는 거 신탄진 동 거기서 하나요? 30일 날인가? 30일 날? 네, 마이크 잡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어제 경제재단이라고 있어요.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뭐 부수적인 거 어디 가서 국비 있다고 뭐하고 이런 거 그건 반찬이다. 답은 창의공작소하고 우리 거기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네가 그걸 해야 된다. 그게 1번 과제. 2번 과제는 지금 30일 날 소상공인 그거 하고 있는 신탄진의 다가온 주택 밑에 뭐 이렇게 하는 교육하고 창업하는 거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하고 그거와 연계돼서 이동에 가면 법이동 시장이 있는데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다른 거에서 몇십억 받았다, 얼마 받았다, 국가사업, 교육사업 이건 다른 사람이 해. 너는 그 2가지 사업만 해라. 그리고 우리 대덕구가 4차 산업, AI, 그 다음에 로봇, 바이오 뭐 등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손 다 떼어라. 뿌리 산업에 대해서 해라. 직원도 더 뽑아줄 것이고 예산도 더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뿌리 산업이 스타트업으로 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딱 그거 하나고, 또 시장에 우리 청년들 가게를 만들어서 몇 천만 원씩 지어주는 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인용 시장에다 해라. 요 2가지를 결론을 내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거기 보면 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들었어요. 공구상가에 2개의 큰 마스터 기업이 있다. 거기가 옛날에는 가공을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반을 하나 예를 듭니다. 선반 옛날에 깎는 기계도 있고 더 고차원적인 기계가 가게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깎고 가공을 해서 어디다 납품하냐? 그 마스터 가게에다가 납품을 해요. 이 마스터 기업들은 다른 거래처에다 그거 갖다 팔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의 총장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AI나 4차 산업에 관계된 걸 가려면
카이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카이스트 안 갔어요. 조금 한남대, 그 다음에 그 한밭대, 배제대, 모건대 이런 데를 가요. 그분들이 후리산업의 기계에 대한 걸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충남대도 갔네요. 거기 기계과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우리 시설이 돼 있다 해서 그 이렇게 돼 있는 팜플렛 갖고 가서 설명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생하우스, 그 다음에 오정동의 창의공장도 거기 볼 때마다 108억인가 들어갔다며요. 그 돈 아까워가지고 저도 어떻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재단의 본부장한테 딱 2가지의 명시를 줬어요. 그거 당신 평가를 내가 반드시 한다. 당신 못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도 그만두게 하던 승진을 시키든 월급을 더 주든 직원들도 그 성과급에 대해서 확실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저한테 직통으로 연락해 주세요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대덕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해주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청장님, 제가 스마트 혁신플랫폼 책임자로 있습니다. 예. 물론 저기 강재열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어제부로 저희들이 그 운영권을 갖다 이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그런 지금 2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버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일반 산업기계도 있지만 또 하이테크 산업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은 인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거기 그 직원 한 명을 줘가지고 계속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이 뜻하지 않게 유명을 가져했습니다. 그 후로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못 구해가지고 계속 공을 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빈 땅에도 그 빈대에도 그러면 그걸 가공해서 팔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모집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다시 국비 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가볼트가 혹시 아세요? 회장님, 오가볼트는 저기 전기 한 절에만 쓰는 볼트예요. 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육각볼트의 렌치가 공통적으로 육각으로 돼서 다 똑같아요. 이게 렌치인데요. 전기를 그걸 와서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니까 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볼트는. 그래서 아무나 못 따요. 그래서 그것을 깎는 기계가 따로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가공해서 납품해라. 그렇게 얘까지 들어서 제가 경제국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업들을 거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다시 건물도 더 짙은 어떻게든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어제 거기서 1시간 넘게 일하다가 그 우리 도서관 야외 도서관 오픈하는데 늦게 갔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